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같이 하는 풍문으로 들었어 외부자들 방송 시간 바뀌었단 그 말을. 네, 갑작스러운 방송 시간 변경에 많이 놀라셨죠? 예.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게 시간을 잘 못 찾아드시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부터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주를 함께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이사한 외부자들의 집들이 첫 손님으로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초선 호랑이에서 셀럽 호랑이로 거듭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우리가 강훈식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런 막 조어까지 해가면서 그런 게스트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껴주시는 만큼 무럭무럭 잘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모션할 때도 이제 어흥할 때 그때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제 봄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곧 이제 털갈이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 유명한 분자 표변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계기가 될 거고. 저도 털가리고 우리 당도 좋은 털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4.3 보궐선거로 정치권이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이게 뭐 단 2석이 걸린 미니 선거이긴 했지만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곳이 두 곳이죠. 자꾸 하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한국당의 이군현 전 의원의 지역구 이 두 곳 다 경남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민심의 향배를 갖다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선거였지만 상당히 의미가 이제 컸죠. 그런데 뭐 예상대로 창원, 성산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고요, 정의당에. 그다음에 통영, 고성에서는 이제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결과보다 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통영고성을 놓고 보면 나름 뭐 양문석 후보가 또 선전했어요. 사실 40% 가까이 얻었으면 과거에 뭐 무투표 당선까지 나왔던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지방선거에서 그 지자체장을 다 석권했던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했었죠. 예.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큰 저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대4 정도의 결과였잖아요. 저 창원 성산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여영국 후보가 아주 신승을 했지만 막판에 역전이었죠. 거의 뭐 예.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만세! 만세! 창원 경제를 살린다. 우리 창원 살린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에 당초 예상은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상당히 낙승을 할 거로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 청와대 대변인의 뭐 부동산 투기 논란이라든가 강요 후보자 2명 낙마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게 보면 내년 선거를 낙승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국면일 것이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레드 카드는 아닌데 뭐 레드 카드는 물론 아니에요. 뭐 근데 제가 이제 창원 성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 후보 지원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 후보 단일화가 가기 전에는 후보 단일화가 됐으니까 뭐 낙승을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바닥 민심이.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바닥 민심은 원전 사업을 하는 두산중공업이 창원에 있고 가동률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서 그 경제 타격이 무지막지 크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께서 실수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에 500표 정도의 이제 그 변수가 그걸로 이제 저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모든 정당이 이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패배를 했다고 좀 보는 입장인 게 정의당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노회찬 의원도 그때 이겼을 때 10.8%인가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강기훈 후보를. 네. 그랬는데 그때도 노회찬이 나가서도 10%밖에 못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압승한다는 건 사실 무리한 기대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뭐냐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기훈 혼자 싸웠지만 이번에 누구냐 황교안이라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 네. 여영국 때 황교안이 싸웠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지난번 선거는 바로 뭐냐면 야당으로서 여당 심판이었는데 이번엔 사실은 누구랑 단일화를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상 여당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선거였고 그러니까 지형상도 상당히 불리했는데 근데 기대했던 거 저는 한 5%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더 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창원 성산을 개봉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조간신문을 쓰는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기긴 이긴다. 근데 우리 판단은 한 2% 정도 안쪽인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권영길 노회찬을 내던 동네에서 여영국이라고 그 동네 도의원 후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강기훈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냈고 황교안 후보가 붙어 다닐 정도로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원룸까지 선거운동을, 잡아서 네, 하셨다. 원룸을 잡아서 부인까지 내려가서 같이 사는 거고 말씀대로 두산중공업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 한국당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심의 엄중함을 알았지라고 말하면 저희는 맞다고 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전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저는 왜 민주당에게 옐로우 카드냐 하면 한 번도 저 옐로우 카드 나오면 그땐 퇴장당하는 네. 네. 가능성을 엿봤다는 건 뭐냐면 PK 전반적으로 지금 요 앞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선거 때는 그야말로 민심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부울경을 거의 광역단체장까지 싹쓸이했죠. 그런데 내년 총선은 이건 뭐 내기를 해도 좋은데 저는 30%대 초반으로 대통령 지지율 갖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K에서 과연 지난번 같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 위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뭐 긴장하고. 경호한 말씀하시는 건 예, 좋은데 예. 내부적으로 걱정이 참 많으시겠다. 자. 하나만 딱 더 보탤게요. 저는 레드 카드를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여야의 양강 구도가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이번에 싹을 보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로 모색, 새로운 변신의 어떤 특단의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존립 근거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저는 듣기 섭섭하겠지만 레드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정확한 판단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도 좀 문제인 게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기가 거기 출마했어야 되거든요. 창원 성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자기가 거죠? 당대표라고 하면 원내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겁이 나서 이제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제 표의 확당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여영국이다라는 거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신이라고 붙어가지고 패배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안 나가서 실패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근데 명색이 대권 주자 안 된 사람이 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나가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모험주의지 그거는 절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황교안 대표 갑자기 또 커버해 주는 것처럼 그건 그게 아니고 그 황교안 대표 나갔으면 여영국 후보 당선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건 뭐 고마워해야죠. 아니 왜 욕을 하세요? 그 결과를 우리가 예단해서 그건 근데 지역 유권자에 대한 심하게 뭐 모욕이다 이거예요. 뭐 아무나 와서 깃발 꽂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창원 성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무리한 얘기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가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에 치른 첫 번째 선거였다는 점이 바로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인데 뭐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은 최근에 어디 나온 조사에서 보면 1위 나왔던데요. 20%대로. 그게 다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이제 보수에서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서 많은 악재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축구장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또다시 세모 결론을 내는 모습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제가 어떤 축구 전문 해설가랑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축구장에 들어온 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기 모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충분히 경남FC